여기 한국에 방문한 이탈리아 여성이 충격을 받은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여학생들은 다들 제정신인 거야? 도대체 겁도 없이 귀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그러나 이 여성은 3초 만에 한국 여고생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얼이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살고 있는 알리체라고 합니다. 저는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가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의 교육관 하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서도 서로 잦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 때문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아이들만이라도 여행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게끔 하고 있죠. 그렇게 아이들은 옛날에 저희 남매처럼 가족처럼 지내게 됐고 이탈리아 국내 여행 그리고 해외여행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갈 곳은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이 선택됐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번 여행지만은 저희 같은 어른들이 정한 게 아닌 아이들의 한국에 대한 엄청난 지지와 선호도 때문에 정해졌죠. 물론 저희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일단 한국은 이탈리아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행기 값도 많이 들었고 인접해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정보도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듯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다른 가족들은 그런 오랜 비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기에 저 혼자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게 됐죠. 아이들은 저와 함께 가기 싫어서 연신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아직도 애 같은 오빠들은 아이들의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박물관이나 각종 유적지 등을 데려가는 게 아닌 그저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될 대로 되라식으로 여행을 다녔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적인 곳들을 많이 데려갔고 그래서 아이들은 저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져줄 생각 따윈 없었고 그렇게 아이들과의 묘한 기싸움을 하며 한국에 도착했죠. 그리고 홍대라는 곳을 가자고 난리를 치는 아이들을 억지로 국립박물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냈어요. 저는 이탈리아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 제가 왜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건데요. 어렸을 때는 얌전히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이 된 이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을 30분만 견학하면 그 뒤로는 자유시간을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군말 없이 따라왔죠. 그런데 저희는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직원은 저희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직원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희에게 이 고가의 이어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줄 알았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무료로 주는 척하다가 사용료나 물건값을 강제로 받아내는 유형의 사기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숙하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며 무선 이어폰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무선 이어폰은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여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모두 무료이고 박물관 내의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아무런 신분증이나 보증이 될 만한 물건도 받지 않고 대여해준다니 저는 이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고가의 무선 이어폰일 경우 귀에 꼽힌 이어폰도 억지로 빼내서 훔쳐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무선 이어폰 한 짝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겁도 없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제품을 대여해주고 있다니 이 나라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은 고가의 물건을 보고도 욕심내지 않고 규칙을 지켜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녀의 황당한 대답을 듣고 저희는 각자의 무선 이어폰을 챙겨서 박물관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박물관에 입장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어는
영어나 스페인어, 프랑스어와는 달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태여 이탈리아어를 서비스해주는 국가는 거의 없죠. 하지만 한국 박물관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앱 하나만 깔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나 인지도 없는 이탈리아어까지 서비스해주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이들 또한 2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이탈리아어로 자국의 보물을 설명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흥미로워했어요. 특히나 비싼 무선 이어폰을 처음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아이들은 무선 이어폰을 끼고 박물관 설명을 듣는다는 경험 자체를 몹시 신기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나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판소리나 한국의 전통시 등을 읊어주는 시간이었는데, 삼성 무선 이어폰의 고음질의 소리가 귀에 그대로 전해지니 더욱 신비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한국의 전통음악에 아이들은 현재 한국이 K-팝 같은 음악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대견한 감상평까지 남기더라고요. 그렇게 30분만 돌아보기로 한 박물관 투어는 정신없이 즐기다 보니 어느새 3시간이 지나 있었고, 비발디가 어떤 음악을 작곡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홍길동전만큼은 기억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 홍대로 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한국의 역사 투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한국의 유적지를 한 곳 더 들르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덕수궁 궁궐여행이라는 행사에 꼭 참여해보고 싶었기에 아이들을 덕수궁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이미 덕수궁을 알고 있더군요. 덕수궁에 간다고요? 저는 한국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을 본 적이 있고, 미스터 선샤인 덕분에 제 친구들도 덕수궁 정도는 다들 알아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대성당도 모르는 아이들이 한국의 궁궐은 이미 알고 있다니, 저는 문화와 콘텐츠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싶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현재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는 유럽에서도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한국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한국을 오고 싶어 하고 또 한국의 브랜드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뭔가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덕수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야간기행에서도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이어폰을 빌려주더군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부족했고 결국 저희는 줄 이어폰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된 막내 아이는 이들이 나눠주는 줄 이어폰 단자와는 맞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막내는 이어폰 없이 관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가엾은 막내를 놀리기 시작했고 결국 막내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덕수궁 야간 투어를 기다리던 한국인 여고생 무리가 오더니 저희의 상황을 이미 파악했다는 듯 무선 이어폰을 건네줬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히 대여받은 무선 이어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넸죠. 너 영어 할 줄 아니? 나는 친구와 이어폰 하나를 나눴으면 되니까 내게 이 이어폰을 빌려줄게. 투어가 끝나고 꼭 돌려줘야 해. 그러고는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본 채 자신들의 투어를 즐기러 가버렸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런 고가의 이어폰을 빌려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만약 이탈리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녀의 이어폰은 지금쯤 100%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니 애초에 남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할 사람 자체가 없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준단 말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이어폰을 착용하게 된 저희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감상하며 밤의 웅장한 덕수궁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로마야말로 세계 역사유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의 궁궐을 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한국의 궁궐 자체도 멋있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역사유적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투어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유적지 주변에 낙서나 쓰레기 하나 없는 이들의 엄청난 시민의식은 한국을 더욱 빛내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유적지들은 관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낙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놔서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환상적인 투어가 끝난 뒤 저희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남이나라 역사 투어였지만 한국의 콘텐츠는 생각 이상으로 알차고 획기적이었기에 아이들은 오늘 하루의 경험에 무척이나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까보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를 통과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자들, 심지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조차 아무렇지 않게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고 몇몇 초등학생들은 밤공원에서 배드민턴까지 치고 있는 놀라운 모습에 저는 오늘 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일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지를 아득히 뛰어넘었고, 그래서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행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요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아이들이 왜 자국보다도 한국을 더 잘 알고 좋아하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저희보다 몇 년을 앞서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여행에서 충격을 받았던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